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프 이즈 어 레전드.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낯선 거리,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2층 건물. 지친 몸을 이끌고 문 앞에 섰다. 붉은색 문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문을 두드리세요 라는 짧은 안내가 적혀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손을 들어 가볍게 노크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길게 풀어내린 밤색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를 흘렀고 옅은 회색 원피스는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는 듯한 눈동자. 나는 그녀의 눈길을 피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들어와요. 오늘부터 함께 지낼 텐데 이곳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가방을 끌고 하숙집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나무 바닥과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가구들이 아늑함을 더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몇 개 걸려 있었고 향긋한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짐이 많진 않네요. 그녀는 내 캐리어를 흘깃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2층 끝방이에요. 다른 하숙생들은 대부분 1층에 있어서 조용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 보통 하숙집이면 방을 골고루 배정할 텐데 왜 나만 2층일까? 하지만 나는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이 방이에요. 문을 열자 예상보다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다. 단정한 침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그녀는 내 반응을 살피듯 조용히 물었다. 마음에 들어요? 나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마치 내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름을 묻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었다. 하숙집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점점 그녀가 나에게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침 식사 시간, 다른 하숙생들에게는 간단한 빵과 커피가 제공되었지만 내 앞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놓여 있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느낌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느낌이란 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방 청소를 해준다거나 빨래를 미리 개어놓는다거나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조용히 차 한 잔을 내 방 앞에 두고 가는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다. 조용한 공간에 은은한 차 향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잠이 안 와요? 그녀는 작은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순간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네, 그냥 좀 늦게까지 할 게 있어서요. 이런 밤에는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내게 차를 건넸다. 나는 잔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따뜻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네, 좋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어딘가 깊고 날 사로잡으려는 듯한 강렬한 눈빛. 그녀는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자주 같이 마셔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어떤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이 은은한 초록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밤새 깊게 잠을 잔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낯선 공간에서의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어젯밤 그녀의 시선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은 평범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침 운동을 하는 노부부, 가게를 여는 상인들, 모두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 하숙집 안에서의 생활만큼은 분명 뭔가 특별했다. 나는 느리게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가 끝난 듯했다. 다른 하숙생들은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곧 내 앞에 놓인 식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의 접시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잼,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내 자리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갓부친 계란말이, 그리고 잘 익은 김치까지. 이거 저만 다른 건가요? 내가 놀란 듯 바라보자 그녀 하숙집 사장인 윤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취향을 고려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 식성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수저를 놓으며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느낌이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이를 보기 시작했다. 다른 하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마치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윤지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녀가 나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나는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일이 많았다. 보통은 피곤해서 그냥 대충 정리하고 자곤 했지만 어느 날 밤에는 늦게까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중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누군가 내 방 앞에 있는 듯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자 바닥에는 작은 쟁반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허브티와 작은 쿠키 한 조각, 그리고 짧은 메모. 밤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따뜻한 차 한 잔 두고 가요. 나는 문득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숙집 사장이 직접 두고 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나는 분명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는데 그녀는 내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방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다시 한번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깊게 묻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심지어 빨래까지 대신 해주곤 했다. 어느 날 나는 내 방 침대 위에 잘 정리된 옷을 발견했다. 설마? 나는 서둘러 옷장에서 확인해 보았다. 내가 어제 세탁 바구니에 넣어둔 옷들이 깨끗이 세탁되어 개켜져 있었다. 나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윤지혜가 나를 보더니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 빨래 사장님이 하셨나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시간이 좀 남아서요. 바빴을 텐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하숙집이라고 해도 빨래까지 해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신경 쓰지 말아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뭔가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문득 누군가 문 앞에서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역시 그녀가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냥 당신이 아직 깨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작은 찻잔을 내밀었다. 은은한 차 향이 퍼졌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힘들 테니까 잠깐이라도 쉬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결국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앞으로도 내가 신경 써줄게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단순한 친절이라고 하기엔 그녀의 행동은 너무 깊고 강렬했다. 그건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밤 공기는 서늘했다. 방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더니 희미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늘 해야 할 과제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 몇 시간째 집중하려 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윤지의 하숙집 사장. 그녀는 분명 나를 남들과 다르게 대했다.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내 방을 정리해주고 심지어 내가 깨어있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배려라고 하기엔 그녀의 행동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한숨을 쉬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라고 되뇌어 보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에서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또 차를 두고 간 걸까? 아니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불이 꺼진 어두운 공간 속에서 부엌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발을 내딛었다. 이 시간에 부엌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른 하숙생들은 보통 일찍 잠드는 편이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윤지혜는 창가에 서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는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유리잔을 감싸고 있었고 따뜻한 김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잠이 안 와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순간 당황했다. 네. 그냥 좀 늦게까지 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밤에는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작은 찻잔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마셔봐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졌다. 향긋한 허브향이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렸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따뜻하죠? 네,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나를 사로잡으려는 듯한 깊은 시선.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자주 같이 마셔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마치 이미 우리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남들과 다르게 대했다. 나에게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방에 있는 동안에도 가끔씩 방문을 두드려 작은 간식을 두고 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손끝을 스치듯 내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나는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뜨거우니까. 그녀의 손길은 짧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나는 식탁 너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녀일까? 아니면 다른 하숙생일까?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가 서 있었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볼을 살짝 스치며 속삭였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낮은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다려왔다고요? 응, 처음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하숙집 사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단순한 하숙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늦은 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퍼졌고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 다 끝내지 못한 과제가 펼쳐져 있었지만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라는 듯한 태도.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두려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었다.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그녀의 강렬한 시선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 나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잠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였다.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늦은 밤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오신 거예요? 그녀는 문을 살짝 밀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내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볍게 감싸주었다. 우린 이미 충분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가까워지는 숨결.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내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집착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숙집 사장과 하숙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녀의 숨결, 그녀의 손길,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남아있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날 완전히 가질 수 있다는 듯한 확신을 담고 있는 눈빛.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처음부터 그녀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침대에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른 하숙생들은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내 눈은 그녀를 먼저 찾았다. 그녀 윤지에는 싱크대 앞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내려온 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잘 잤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요. 그녀는 다정하게 웃더니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내려놓았다. 오늘도 특별히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녀는 익숙한 말투로 속삭였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그 말이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 하숙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우리 사이를 눈치채진 않았을까? 나는 괜히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만을 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대놓고 내 손을 잡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도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언제든 내게 오고 싶으면 그냥 오면 돼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각했다. 이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역시 그녀가 서 있었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였다. 당신이 날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제 나에게 익숙해졌죠?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앞에 앉으며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길 바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다. 새로운 여자 하숙생. 그녀 안지수. 지수는 나를 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방 안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조금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를 보고 말았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런 관계였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던 윤지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마치 일부러 이 장면을 들키고 싶었던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지수, 그리고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윤지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지수의 눈빛은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더니 우리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직감한 듯했다. 이런 관계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조금 더 다드려 했지만 윤지혜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승리감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 한지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수 씨,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옆에 서 있던 윤지혜가 조용히 내 팔을 붙잡았다.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하숙집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한지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더 이상 나와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윤지혜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하숙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엌 안에는 한지수와 윤지혜가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무슨 얘기 중이지?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제가 알기론 하숙집 사장님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한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한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이용당하는 건가요?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라니. 한지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조금 더 열고 싶었지만 그러다 들킬 것 같아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윤지혜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한 거죠.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한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수 씨. 윤지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한지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저 사람도 그냥 그렇게 이용당하는 건가요? 나는 정말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녀를 원했던 걸까? 내가 그녀에게 빠져든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나를 휘어잡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나는 그녀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침을 먹고 곧장 한지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지수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덮었다. 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하숙집 앞 작은 정원.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 들었어요. 한지수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중간부터요.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정말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한지수는 내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괜찮겠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경고였다. 나는 한지수의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한 순간 윤지혜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절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당신이 날 피하려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벗어날 수 없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닫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낮에 한지수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괜찮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혜와의 관계는 어느새 너무 깊어져 버렸다. 이제 와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후회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누구인지 예상할 필요도 없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윤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웠다. 이 시간까지 깨어있네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무슨 생각이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턱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 설마 나와의 관계를 후회하는 건 아니죠?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럴 리가요. 그래요? 그녀는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감쌌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온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근데 요즘 한지수 씨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반응에서 답을 얻은 듯했다. 어쩐지 지수 씨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그 아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요? 그녀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냥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그녀는 내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나를 몰라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아직 날 다 알지 못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분명한 질투와 소유욕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윤지혜는 나를 더욱 강하게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다른 하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을 걸고 내 앞에 특별한 음식을 두고 심지어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다른 하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한지수만은 달랐다.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불편했다. 하지만 윤지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지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하숙집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은 한지수의 눈빛이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관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은 당신을 가질 생각뿐이에요. 그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당신이 도망치려고 하면 분명 사장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길 떠난다고?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거기엔 윤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차가웠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 중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정말로 후퇴할 길이 없다는 걸. 윤지혜는 천천히 다가왔다. 지수 씨,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혹시 내 사람이랑 어딜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사장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지수만을 보고 있었다. 한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람을 놔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윤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놔주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나는 순간적으로 한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지혜는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렬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벗어날 수 없다. 한지수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려던 순간 윤지혜의 손이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힘만큼은 단단했다. 어디 가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소유욕과 강렬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녀는 나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한지수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한 눈빛으로 윤지혜를 마주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윤지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걸 지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건 한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빼냈다. 윤지혜는 순간적으로 움켜쥐려 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요. 그녀는 내 손끝을 스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요? 나중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했음에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까? 한지수가 경고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 경계를 더 이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뒤척이다. 결국 잠이 오지 않자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은 어둡고 조용했다. 다른 하숙생들은 모두 잠든 듯했다. 나는 조용히 컵을 들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다. 잠이 안 와요?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내 옆에 섰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설마 지수 씨 때문은 아니죠?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그녀는 조용히 컵을 들어 물을 따랐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니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손끝을 스쳤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한테 돌아오면 돼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차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한테서 도망치지 말아요. 나는 숨이 가빠졌다. 이 순간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걸까? 그녀는 나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넘어버렸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나는 침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영원히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지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이불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방 안을 살폈다. 여기 있었군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수 씨,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실망, 그리고 포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묻지 않을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깊었다. 나는 한지수가 천천히 돌아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윤지혜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어머,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윤지혜는 다정한 척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지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윤지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속인 적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원했을 뿐이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녀의 말 속에는 너무나도 확신이 차 있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에게 이용당한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켜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지수 씨, 잠깐만요.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이 관계에서 행복하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윤지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괜찮아요. 이제 그 아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당신을 구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당신은 이미 내 것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사장님,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그녀는 내 볼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가 오래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하숙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식사도 혼자 해결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윤지혜는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사이를 숨기지 않았다. 다른 하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앉고 내 앞에 직접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떠나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나는 이 생활을 계속 즐길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놀이였다는 걸. 나는 그녀에게 있어서 단지 잠시 동안의 장난감일 뿐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나는 숨이 막혀왔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하숙집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지혜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생활을 계속 즐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즐기는 삶의 일부였을 뿐.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하숙집을 나갈게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짜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와 내 앞에 섰다. 당신이 떠나면 후회할 거예요. 그녀는 손끝으로 내 얼굴을 가볍게 스쳤다.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를 원했죠. 나는 숨을 삼켰다. 이제 와서 떠나려고 한다면.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지고 싶었던 것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다. 사장님은 날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를 가졌을 뿐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떠나요.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쉽게 보내줄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떠나든 말든 나는 이곳에서 계속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나는 그녀의 삶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나는 그냥 그저 하나의 하숙생이었을 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저는 떠날게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잘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하숙집 문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하숙집을 떠났다.